구독, 좋아요.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 월요일에도 매번 찾아오는 박순욱 작가의 개몽 대수다. 이번 주에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예. 하다가 못다한 얘기가 있죠. 예예. 바로 이 시진핑 실각설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이 JTBC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일까요? 시진핑 실각 임박과 자다 봉창 두드리는 JTBC라는 이제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시진핑 실각 얘기는 이제 뭐랄까 그 비밀도 아닌데 이거를 굳이 이제 자꾸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제 일부 그 극우 유튜버들의 이제 음모론 같은 걸로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좀 이제 이 실각설을 실각설을 그런 이제 좀 몇몇 언론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 대표적으로 이제 JTBC, 그다음에 이제 3프로 TV, 그다음에 이제 TV 조선 같은 데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암만 해도 좀 이제 헷갈리실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제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되게 이제 국내에서 엄청 이제 관심을 사실 많이 갖는 주제이기는 합니다. 이제 뭐 중국은 바로 우리 이웃 옆나라기도 하고 이제 시진핑이 독재 갖고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실각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되게 좀 뭐랄까 뜬금없이 이제 여길 수 있는 거죠. 이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시진핑 축출된다 커지는 실각설외 해서 이제 JTBC가 조금 된 얘기고요. 한 3주 정도 전에 이제 방송을 한번 했던 거고 실체 없이 번지는 시진핑 실각설 실각 아닌 지배체제 공고화 이렇게 해서 이제 JTBC가 이제 물타기 방송을 사실 했던 겁니다. 저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점점 아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니까 그 시진핑이 그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좀 잠재우기 위해 갖고 이제 그 얘기가 실체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극우 유튜버들의 이제 음모론일 뿐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방송을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봐서는 뭐랄까 이제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데 꼭 이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극우 유튜버다라고 이렇게 이제 몰아가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도대체 왜 있냐는 거죠. 왜 있냐? 그거는 JTBC가 중국 돈 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오른쪽에 이제 더 퍼블릭의 이제 김영덕 기자님이 올해 1월 28일 날 쓰신 기사입니다. 수년간 적자에 허덕이는 JTBC가 지금 수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요. 매년 적자 규모가 거의 한 수백억 규모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간 적자 규모가. 당연하죠. 거짓말만 하는 언론을 이제 사람들이 시청할 일은 없으니까 이제 뒤에 2부에서 말씀드린 드릴 CNN하고 같은 지금 이제 경로를 밟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돈이 계속 적자를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경영이 어렵겠죠. 그 경영이 어려운데 3천억의 돈을 이제 텐센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사모펀드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의 이제 사모펀드로부터 이제 토탈에서 3천억의 돈을 이제 유치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돈을 공짜로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제 그 돈을 받은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이제 친중 공산당 이제 입맛에 맞는 기사, 그 다음에 드라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그 돈 받은 값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냐 하는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행동을 지금 JTBC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시면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상을 보는 창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언론이 중국인에 의해 갖고 공산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는 이제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이 그런 이제 언론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는 거를 당연히 이제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행 방송법은 외국인의 지분 소유를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저 텐센트의 사례는 지분 소유 없이도 우회적으로 미디어에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JTBC는 텐센트로부터의 투자 배경과 계약 조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하는 행위이며 투명성 없는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지적에 저도 100% 동감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바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이 텐센트가 사실은 미국이 중국 군사 기업이다. 이제 뭐 중국 그 국적의 이제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뭐랄까 그 민간 합동 같은 이제 좀 그런 다 움직임이 있지만 특히 중국 공산당이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걸로 지금 미국 군사 당국에 의해 갖고 이제 지정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공산당이라고 한 몸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텐센트예요. 저 텐센트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카카오톡 같은 이제 중국인들이 쓰는 위챗을 이제 운영하는 회사고요. 저 텐센트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게 텐센트가 지금 한국의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엄청나게 돈을 많이 뿌려놨습니다. 그렇죠. 이제 게임사들,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사들, 그다음에 이제 K-팝 그 기획사들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까지 지금 마술을 뻘치고 있기 때문에 저게 결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문화를 점령하기 위한 문화 지배를 통해서 한국인들의 이제 뭐랄까 그 의식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친중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저 복잡하게 저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홀딩스라는 이제 홀딩스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중앙 P&I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서 다시 38.63% 지분을 갖고 있는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서 다시 95.9698%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메가박스 중앙 저게 이제 메가박스 아시죠? 그 영화관 그 회사고요. 그 회사가 또 53.82%를 출자한 회사가 바로 SLL 중앙이라는 회사인데 저 SLL 중앙에 텐센트가 10.11% 지분을 갖고 있고 저게 1,000억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파란색 해놓은 프렉시스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모펀드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마 저게 다 이제 공산당하고 좀 연결돼 있을 거다. 텐센트가 이제 30% 가까이 지분을 바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중국 공산당에 의한 이제 언론 지배 이런 이제 이슈가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파킹 차원으로 사모펀드가 중간에 끼어든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 이제 SLL 중앙이라는 회사는 이제 24년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3,930억에 영업이익이 75억 흑자가 났습니다. 23년에는 3,492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77억 적자가 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해에 뭐 대략해서 이제 저거 이자 빼고 뭐 순이익이 한 50억 정도 날 회사인데 저거를 이제 1,000억을 10%로 투자했다고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에 이제 순이익이 50억 나는 회사가 1조 원이면은 PR로 따지면은 그게 200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돈을 그렇죠. 투자를 해준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저 이제 텐센트가 저 투자를 할 때 단순하게 이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프로파간다 이제 이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갖고 저런 식으로 이제 자본 침투가 된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실제적인 이제 뭐랄까 사례 같은 것들이 저 2021년에 이제 SL 중앙에 투자할 고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SBS 드라마 조선 구마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난리 났었죠. 조선 구마사. 예. 결국 그 방영이 중단됐습니다. 됐죠? 예. 맞습니다. 논란이 조 심해가지고. 무렵에 이제 JTBC는 설광하라는 이제 설광화? 예, 설광하라고 뭐냐면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 블랙핑크 이제 우리 그 지수 양께서 이제 주연을 맡으신 영화인데 아 그래요? 예, 저 영화가 이제 간첩 미화 논란이 있었어요. 아이고 블랙핑크 지수는 무슨 죄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JTBC가 이제 저때 하반기에 아침에 밝아올 때까지라는 드라마를 방영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 아침에 밝아올 때까지라는 이제 그 드라마 원작이 중국 작가 쩌진천의 소설 동트기 힘든 긴밤, 이제 원제는 장야 난명이라는 걸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저 소설은 뭐냐면은 신핑 정부를 이제 찬양하는 소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저거에 대해 그게 말이 되냐 하는 얘기들이 이제 일어나서 결국 저 드라마는 이제 방영은 취소가 됐는데, 저런 것들이 저 JTBC가 이제 텐센트 돈 1,000억이 들어온 이후에 발생한 일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연관성 이제 좀 우려되는 이제 그런 사항들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고요. 다음 JTBC가 이제 그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 원로들을 중심으로 불만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시 주석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 기자분이시니까 딱 봐도 저 기자가 쓰는 워딩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죠? 저 자막이요. 자막이요. 예, 저런 멘트가 당 원로들을 중심으로 차고도 넘친다는 표현은 많이 안 씁니다.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여전히 굳건하다는 의견도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죠. 일반적으로는. 차고도 넘친다? 예. 글쎄요. 저렇게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저렇게 이제 강한 어조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차고도 넘친다면은 그 증거를 대야죠. 그렇죠. 예. 예. 그 증거를 댔는데 증거가 빈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JTBC가 의도성을 갖고 되게 이제 뭐랄까 중국 공산당의 수령님의 신기를 니들 왜 불편케 하냐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좀 뭐랄까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이제 보도라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시 주석은 여전히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라면서 저 자막 화면 이제 자료 화면을 썼는데 저게 잘못된 거예요. 저게 2017년도 자막이거든요. 아니 지금 2025년인데 마치 저렇게 놓으면 진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시진핑하고 직접 만나갖고 저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지금 하는 사이인 줄 알 거 아닙니까? 저거는 2017년에 둘이 관계 좋을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저런 이제 이 뭐랄까 화면 이 자료 화면 사용하는 것부터 JTBC의 그 음흉한 이제 뭐랄까 편집 방향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그 텐센트의 1,000억 원의 자금 유치하고 당연히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시면 근데 요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다. 시 주석이 미중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이끌고 있다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예요. 이제 왜 잘못된 얘기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보시면 요게 이제 중앙일보 같은 계열사잖아요, 그죠? 4월 25일 날 기사인데 물밑 접촉 부인하더니 중국 고인사 미국 재무부 직접 찾아갔다는 기사. 예. 그때 우리 같이 방송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 당시에 이제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 우리 미국하고 관세 협상 안 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 통해 갖고 가짜 뉴스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저 얘기하고 저때 이제 직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중앙일보 이제 그 특파원이 실제 촬영해갖고 기사를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제 결국은 이때에 이제 미국하고 미국 재무부하고 협상을 했던 게 시진핑 라인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내 지금 반 시진핑 라인이 저 미국하고의 무역 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저때 이제 당시에 중국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부인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때 당시에 이제 중국이 중국 불굴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그 국뽕을 막 자극하는 이런 이제 방송을 막 때리면서 야 우리는 미국의 이제 협상에 뭐랄까 이제 저기 그 굴복하지 않아. 우리는 저 미국이 우리 앞에서 트럼프가 무릎 꿇을 때까지는 절대 협상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제 중국 인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까 이렇게 협상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었다는 거고요. 근데 실제 이제 내막은 뭐였냐 하면은 이미 이때 당시에 시진핑이 실권을 뺏겨서 이미 예. 정칭홍, 짱유샤, 후추나 스타이펑 4인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지금 4월 23일 백악관으로 오전 7시에 중국 관세 협상팀을 보낸 사람이 정칭홍. 정칭홍은 누구냐면은 이제 그 중국의 이 3대 파벌이 있는데 그 중에 상하이방에
상하이방의 이제 장점인 강택민의 이제 오른팔이 정치홍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이제 이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시진핑을 배제하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처음부터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시 주석은 무역 관련해 갖고 트럼프하고 입 한마디 이제 나눠본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무역 협상은 이제 뭐 짱점이 같은 이제 상하이방이나 지금 이제 공청당파하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틀린 얘기입니다. 근데 좀 버젓하게 저런 식으로 JTBC는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중앙일보에서 자기 자매 회사잖아요. 중앙일보는. 그렇죠. 예. 모 회사잖아요. 모 회사 중앙일보에서 이 관련해 갖고 이거 단독을 쳤는데 이게 그때 중앙일보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오전 7시 23일 오전 기억납니다. 7시. 예. 7시에 저기 재무부에 이제 시진핑 몰래 시진핑을 제끼고 이제 상하이방에서 파견한 이제 그 고위 그 협상 관료단들이 이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이제 강태화 특파원이 찍은 사진. 예. 저게 증거가 엄연히 있는데 저런 식으로 JTBC에서 그렇죠.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예. 다음.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얘기가 저 때부터 지금 이제 이 시진핑 라인은 배제하고 이제 공청당파하고 이제 상하이방 쪽하고 계속해서 무역 협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을 배제하고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진핑은 실각된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국가 주석으로 이제 명목상으로 바지 사장만 시켜놓고 이름만 올리고 이름 있는. 올려놓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난 최근 중국과 좋은 관계를 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매우 잘 지내고 있으며 중국은 우리의 무역 합의를 매우 공정하게 유지해왔다. 그래서 난 우리가 훌륭한 관계를 가지기를 바란다. 중국은 크고 세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것만 하면 칭찬 같잖아요. 근데 그 뒤에 우리는 중국보다 더 강력하고 중국보다 좋은 군사 장비를 갖고 있다. 옛날에 이제 그 김정은하고 이제 북핵 회담하기 전에 그렇죠. 너 저 핵 버튼 갖고 있지? 내가 더 큰 거 갖고 있어. 하는 딱 그 이제 그런 형태의 레토릭이고요. 이어서 난 시진핑 주석과 잘 지낸다. 우리는 자주 대화한다. 저런 것들이 다 이제 교토식 화법이라고 우리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일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교토식 화법을 즐겨 사용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더 큰 무역 대화가 시작될 것. 저게 8월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건 나와 베센트 장관 그리고 그린머 대사가 8월 초반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이제 남은 거고요. 사실은 저게 이제 저때 제네바 합의 이후에 이제 런던에서 또 합의가 있었고요. 런던 합의에서 엄청난 건이 있는데 네. 사실 그거를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의 이제 뭐랄까 협상이 되게 엄청난 협상이 지금 사실은 이루어져 있는데 다만 발표를 미루자. 당분간은 비밀로 붙이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은 안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되게 엄청난 게 사실은 돼 있는 거고요. 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8월 초에 만나갖고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약속했던 거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 판을 짜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시진핑이 이제 트럼프하고 무역 협상을 적극적으로 이제 뭐랄까 진두지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JTBC의 말도 안 되는 보도는 정말 뭐랄까 제정신이 아닌 보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토 사람 트럼프 교토식 합법의 이제 교토 사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사진입니다. 교황 옷을 입고 이게 이제 이거는 승리했다는 표현이에요. 트럼프의 표현입니다. 네. 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이게 일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그 선종하셨죠. 선종하시고 이제 새롭게 교황이 됐는데 그때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미국 교황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 교황이 됐죠. 레오 14세. 레오 14세 오른쪽에 바로 저 레오 14세고 그렇죠. 저 레오 14세가 지금 하는 첫 번째 조치가 뭐냐? 아동 성학대 대응위원장의 아동 성학대 대응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탈리아 대주교인가요? 프랑스 대주교. 프랑스 대주교. 프랑스 대주교 터보 베른이라는 분이 저게 강성 이제 정통파세요. 정통파. 보수파 이제 천주교 내의 보수파.
그럼 기존에 좀 논란됐었던 뭐 PC 문제 이런 것도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천주교 내에서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지난 교황 시절에. 예. 그거 싹 다 일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겼다는 거죠. 예. 지금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저 움직임이 이제 사실은 그 지금 시진핑 실각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이제 모스탄 대사께서 이제 인천공항 으로 해서 다시 이제 대한민국에 재방문하시는데 이제 그 일하고도 다 연관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관련성은 나중에 이제 좀 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JTBC에서 이제 그 차고 넘치는 증거로 뭘 얘기했냐면은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위해서 카자흐스탄을 방문해갖고 뭐 키르기스탄 쪽 만났다. 아니 시진핑이 자리가 불편하면 실각이 이제 임박해 있고 이러면은 정상회담을 하면서 자리를 비운 채 회의를 순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아니 근데 자리가 흔들려도 순방할 수 있는 거죠. 빈약한 얘기다. 빈약한 뭐랄까 근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저 근거조차도 지금 이제 박살난 게 저거는 사실 이제 훨씬 전에 예약이 돼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브릭스 정상회의입니다. 브릭스. 예,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브릭스 정상회의는 이거 반미니까 브릭스 정상회의 참가한 애들 내가 관세 폭탄 때릴 거야 하고 실제로 브릭스 정상회의를 주최한 브라질의 50% 관세 선물을 내려줬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 브릭스 정상회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G7 회의 하고 대항하기 위해 갖고 중국이 이제 우리 미국은 미국 편 쪽으로 모일 애들은 저 G7 가고 우리 편 쪽으로 올 애들은 브릭스 정상회의 와라 해갖고 모은 게 브릭스 정상회의예요. 예. 그래서 브릭스 정상회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단 한 번도 불참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올해 불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도런 예. 불참. 그러면 JTBC가 했던 이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이거는 실각의 명확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얘기는 안 하나요? JTBC는 왜 사과 방송 안 하죠? 애초에 딴 목적이 있었던 거죠. 본인들 해석하고 싶을 대로 해석한 거 아닐까요? 예. 사실 이제 다른 목적이 당연히 JTBC에서 다분히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장유시아가 그때 이제 지난주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군부 쿠데타를 거쳐서 지금 장유시아가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인데 군부만 갖고는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죠. 불안하죠. 그래서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군대가 장악을 했고요. 그 장악하고 난 이후에 시진핑이 이거 나갔다가 내가 큰일 날 수 있겠다 해서 브릭스 정상회의 불참선을 했다는 거죠. 그 불참에 또 이런 비하인드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외신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JTBC는 이제 외신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져 있는 거죠. 중국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서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주재한 후에 중국 공산당의 검 권력을 탈취하고 정법위원회 저기가 이제 중국 그 간부도 숙청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숙청하는 그 기능을 자기들이 뺏기 위해 갖고 정법위원회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군사통제단을 파견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실제 그 밑에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국가안전부에 진입했고. 예. 군부가 국가안전부와 우리로 치면은 검찰, 경찰, 안기부 국정원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사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장유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실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말 빌빌 돌리고 비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 기사입니다. 그 이후에 기사가 나왔죠. 서울경제에서 중국 없이는 안 된다. 브라질 호소에도 시진핑이 브릭스에 첫 불참했다는 거죠. 사실 이때 이제 시진핑이 브릭스 참가국을 이제 20개국으로 늘렸습니다. 늘리는 조치를 해놓고는 막상 자기는 안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흐지부지 됐겠죠.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지금 뭐랄까 시진핑의 이제 권력이 위태롭다는 이제 명확한 지금 증거가 이제 그 이후에 연달아 나왔는데 그러면은 JTBC가 진짜로 이제 진실 보도의 뜻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뉴스를 해갖고 이제 정정 보도를 해야죠. 예, 정정 보도를 하고 사과 방송하고 해야죠. 이제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 나온 게 미국서 시진핑 실각설이 나오고 있다. 후임에 왕양이 거론되고 있다. 왕양이 이제 공청당 당파 이 사람이고요. 시진핑 실각설 보도 영향, 중국 단결투쟁 반부패로 안팎다잡기해서 이제 저거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JTBC나 그 다음에 기타 언론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저게 6월 30일 일입니다. 6월 30일 아니 시진핑 실각설이라며 근데 모여갖고 회의하던데 주재하던데 하면서 저거를 막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유샤라고 하는 사람이 막 받아쓰기 막 하는 장유샤가 지금 받아쓰기 하고 있는데 하면서 시진핑 권력이 굳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 회의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저 회의 내용이 뭐냐면 시진핑이 내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결정을 한 이제 회의예요, 저게. 요거를 아시려고 하면 이제 그 소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소조요? 소조. 예. 그게 뭐예요? 소조가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 공산 체제 절대 권력자는 소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과거 이제 모택동 시절에 중앙 문화 혁명 소조라는 걸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제 이 공산당 전통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 밖에 모택동의 이제 친위 부대. 네. 우리로 치면은 이제 이재명의 개딸 부대를 만들어 갖고 그 개딸 부대 애들이 이제 이재명한테 반대하는 이제 이 뭐랄까 최고위원회 의원들 잡아서 끄집어 내려 갖고 이제 집단 린치를 가는 그게 소조예요. 시진핑이 이제 자기 권력을 이제 확고히 하기 위해 갖고 원래 정상적인 중국 공산당 시스템이면 7인의 상무위 위원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막 협의를 거쳐야 되고 투표를 해야 되고 하면은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공산당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직이 소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저 소조는 공산당 이제 절대 권력자들이 이제 공산당 내에 이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소조 정치를 해왔었고요. 전날 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소조를 없애는 거였어요. 그 소조 시진핑이 만들어 놓은 그 각종 소조들을 이제 이 당 관리하에 두는 그래서 소조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한 거고요. 네. 그 조치를 이제 시진핑이 자기가 직접 발표하게끔 한 자리가 저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는 권력을 이양하는 이제 발표를 한 자리인데, 네. 예, 그냥 사람들 불러놓고 이제 자기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으니까 시진핑의 권력이 굳건하다 하는 식으로 뉴시스는 보도했다는 거죠. 다음 보시면. 예. 요 이제 시진핑의 소조는 이제 우리로 치면은 우리식 표현으로 치면은 이제 태스크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예, 태스크포스가 원래 이제 부서가 있는데 부서 외에 별동대를 만들어 갖고 그렇죠. 특정한 가업을 실행하게 하는. 예. 그게 이제 공산당식 표현으로는 바로 소조입니다. 예, 작은 그룹이라는 뜻이죠. 이 저기 잠깐만요. 여기 중앙 망락 안전화 신식화 영도 소조라는 게 있는데 네. 저게 뭐냐면은 중국의 CCTV 그다음에 각종 이제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들 네. 그런 것들을 총괄 모아갖고 시진핑한테 직보하는 소조예요. 직톡. 예. 직톡. 그러면은 이제 중국 공산당 내 간부들이 이제 뭐 위챗하고 전화하고 통신하고 다 도감청해갖고 그 정보를 시진핑한테만 바로 직보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중국 공산당에 이제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간부들을 이제 뭐랄까 관리 감독하는 그런 형태의 소조를 만들어 갖고 이제 이 독재를 행사하는 이제 독재의 기구인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공산 체제 절대 권력자는 소조를 좋아해서 이제 김정일 이제 북한에 네. 김정일도 이제 그 소조를 많이 즐겼었는데 그렇죠. 예, 3대 혁명 소조라 그래서 사상 혁명,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소조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유일 체제 이제 신성시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산 체제 절대 권력자는 공산당 자체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 당 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을 갖고 합의를 이루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렇죠. 걸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딱 깨부수고 내가 1인 지배를 하려고 하면은 공산당이지만 나는 공산당에 속해 있지만 공산당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별도의 특공대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소조라는 거죠. 그 소조를 지금 없애는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과거에 그 집단 지도체 최고위원회를 없애버리고 맞아요.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소조입니다.
당 대표가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 그게 바로 소조입니다. 아, 미친 거죠. 그건 당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회, 저게 7명이 이제 핵심 이제 데미갓 반신 반인이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명 시진핑은 이제 나는 신이다라고 이제 선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저기를 이제 그 예비군 정치국 상무위 7인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군 이제 후진 양성 뭐 이런 목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정치국 25인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위원회 371명이 있고, 그 다음에 1억 명의 공산당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억 명의 중국인이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돼 있고요. 저게 이제 층층 시야로 쭉 되어 있는데, 저렇게 되면은 이제 뭐랄까 견제 세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깨부수기 위해서 이제 소조라는 조직을 적극적으로 시진핑이 활용했었는데, 그 소조를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 발표가 6월 30일 날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요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날 발표된 겁니다. 이거는 찌라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저기 극우 유튜버가 아니고요. 반중 유튜브 얘기 아니고, 이거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엄연히 공식 자료입니다. 공식 자리예요.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자료입니다. 중국 간보에서 정치국은 중앙위 산하의 각종 정책 결정 그룹, 심의 그룹, 조정 그룹 등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 조침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직속 보고받고 직속 지시하고 하는 소조들을 관리하는 기구를 별도로 당에서 만들겠다. 네. 그 별도 기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의 원로들, 후진타오나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장쩌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 산하에 지금 다 들어가게 당 조직을 개편하는 발표를 회의를 6월 30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JTBC가 시진핑이 지금 회의를 주재하고 있으니까 시진핑의 권력이 굳건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는 거죠. 예, 다음 시진핑의 자의적 숙청을 가능하게 만든 멀티 채널 숙청 기관들을 손보는 저 발표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게 가능했던 게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장유샤가 쳐들어가 갖고 이제 중국 그 인민군 장유샤가 이끄는 군대들이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움직이는 별도의 중앙위원회를 만들고, 네. 그 위원회를 다시 움직이는 거는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 이제 원로들이 합의해서 움직이자라고 바뀌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시진핑이 이제 저 감찰부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정적들을 제거하고 너 부패해 갖고 막 쳐놓고 했었는데 그거 못하게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예. 그랬는데 아직도 JTBC는 시진핑의 권력은 굳건하다. 3프로 TV에 나오는 뭐 교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네. 예, 그 뒤에는 당연히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의 커넥션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확인된 건 아닌데 좀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라서 이제 좀 썰에 가까운 얘기지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저게 뭐냐면 폭스 비즈니스라고. 예, 폭스 뉴스에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폭스 중에서도 경제 채널입니다. 예. 예, 저 폭스 비즈니스 채널이 구독자가 312만 명이고요. 오. 예, 전날 방송에 조회수가 66만 명이 나왔는데. 아, 저게 3.12만이 아니었네요. 예, 312만. 312만. 예. 조회수가 66만이 나왔는데. 폭스뉴스는 폭스뉴스는 몇만 명이죠? 그건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폭스뉴스가 예. 1,410만 명. 예.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예. 지금 뭐 미국 1등 압도적인 1등 채널이니까. 1,410만 명이요? 예. 와, 우리나라에 1,000만 유튜버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저 이제 폭스 비즈니스에 지금 저 얘기 Extraordinary Dangerous Time 해갖고 극도로 위험한 시간. 예. Chang fears Xi Jinping now has in 뭐 trouble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브릭스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거에 대해 갖고 이제 이거는 지금 시진핑의 권력이 이상한 신호다라는 얘기를 중국 전문가가 하고 계신데 그 중국 전문가가 누구냐면 아시다시피 고든창이라는 겁니다. 예, 그 지금 저기 민주당이나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쪽에서도 이제 고든창을 뭐 극우 유튜버 이런 식으로 되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폭스 뉴스에 중국 문제 관련해서는
자주 코멘트를 하는 유력한 인사고요. 고든창이라는 사람이 예, 고든창은 원래부터 중국 전문가지 대한민국 전문가가 아니에요. 동북아 전문가 뭐 그 정도였지 않나요? 중국 전문가. 중국 전문가. 예. 중국 문제 전문가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국 문제니까. 중국 문제 전문가고 옛날로 치면은 이제 구소련 시대는 이제 소련 문제 전문가는 그런 거죠. 이 중국 문제 전문가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이 중국하고 지금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 이제 한국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이제 이름이 알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든창이라는 이름을 이제 듣게 되신 건데, 사실은 저 그레이트 고든창은 중국 문제 전문가고 팍스 뉴스에서 오랜 기간 이제 게스트로서 이제 각종 코멘트를 해왔던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이제 리스 리얼 토크라고, 저분은 이제 구독자가 한 33만 명 정도 되시는 이제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중국계 미국인. 예, 중국계 미국인인데 이제 중국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루트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뭐 루머성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정보가 빠르시겠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카자흐스탄에 요 밑에 뉴스원에 이것도 보도된 겁니다. 시진핑에 되게 측근. 예, 특히 그 이제 시진핑 와이프의 측근. 예, 시진핑 와이프가 추천해갖고 꽂았다라고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신장 자치구 당서기장이 있었어요. 정치국은 마식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자가 돌연 물러나서 권력 이상설 주목된다 하는 기사는 뉴스원에서도 많이 실렸는데 저 내막은 우리가 몰랐어요. 네. 마식루이가 도대체 어떤 사건이 연루돼 갖고 그렇죠. 예, 이제 물러났냐 하는 부분을 몰랐는데 그 얘기를 이제 이거는 루머성이지만 이제 리얼 토크라는 조기 시진핑 중국 밀수 계획 의혹이라고 돼 있는 조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진핑이 망명하려고 그랬어요. 어디로요? 카자흐스탄으로요. 카자흐스탄으로? 예. 카자흐스탄으로 망명을 하려고 하다가 네. 중국 공산당한테 잡혔고 잡혀갖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망명 못했겠죠. 지금 그렇죠. 가택연금이나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그 카자흐스탄으로 망명을 할 때 그때의 중간다리 중개자 역할을 해준 사람이 마식루이였다는 겁니다. 저 마식루이가 신장자치구 이제 서기장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명백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저기거든요. 저기를 지나야 카자흐스탄을 위로 가거든요. 그렇죠. 예. 안 그러면 삥 예, 거의 못 가. 비행기 말고 못 가네요. 예. 아마 비행기를 떴으면 이제 다 발각이 됐을 거니까 이제 격추될 수 있으니까 아마 육로로 가려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지나갖고 카자흐스탄으로 가다가 그 정보가 발각이 돼갖고 붙잡혔다 하는 얘기를 리스 리얼 토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지금 워낙 그 마식루이가 교체된 사건이 이제 갑자기 이제 네. 발표된 거여 갖고 뭔가 이제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일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우리가 좀 가져볼 만하다. 그런데 뭐 지금 JTBC는 아직도 이제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JTBC 주장을 제가 이제 조목조목 반박해 보자고 하면은 총 3가지를 얘기한 거죠. 네. 첫 번째, 대미 무역 협상을 진두지휘 중이다. 시진핑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협상은 중국 공산당 내 타파벌 이제 주로 이제 상하이방, 그 다음에 이제 공청당 쪽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외유하여 정상회담도 하고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G7을 대항해서 만든 국제조직 브릭스 회의에서도 불참했다. 세 번째, 6월 3일 회의도 직접 주재했다고 하지만 그 회의의 내용은 시가 가진 권력, 독재 권력을 공산당에 자진 반납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네. 예, 그거는 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중국 공산당 홈페이지에 엄연하게 다 발표가 버젓이 돼 있는 거니까 빼박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 지금 현재 상황은 시진핑 1인 독재에서 중국 공산당 집단 지도 체제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새로운 뭐 1인자를 뽑거나 그러진 않고요. 예. 그러니까 국가 주석은 사실은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권력을 나누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시진핑을 주석 자리에서 끌어내리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 그거는 이제 그 과거의 예를 한번 보면 옛날에 등쇼평이 이제 과거엔 끌어내렸잖아요. 아니요. 화고펑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모택동이 화고펑한테 이제 자리를 주고 물러났는데 등소평이 실권을 잡았지만 네. 화고펑은 그대로 국가주석 자리를 3년 동안 유지를 시켰어요. 아, 유지를 시켰구나. 예. 그럼 이번에 약간 좀 간단 비슷한 그러니까, 양상으로. 예,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이제 뭐 중요한 결정은 다 등소평 쪽에서 나오니까 국제사에서 자연스럽게 이거 등소평 쪽으로 다 이렇게 넘어갔구나 권력이 하고 이제 인지를 다 한 상태에서 이제 화고펑이 나는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만 은퇴하려고 하네 하고 이제 그렇게 물러나는 식으로 이제 포장만 된 거지. 화고펑이 3년 동안 이제 있었지만 다 등소평 세상인 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국가주석 자리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명목상으로만 있는 거지. 실제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 실권 이런 것들은 다 뺏기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그 과거에 이제 시가군이라고 하는 이제 시진핑의 직속 부대, 쉬자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손발이 쳐 날아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등소평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등소평은 단 한 번도 국가 주석을 한 적이 없어요. 등소평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리 같은 데는 관심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해놓고는 뒤에서 실권은 다 자기가 주물렀거든요.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미 그렇게 다 레짐은 다 체인지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 실제로 지금 중국 공산당을 실제로 운영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고요. 그 조직 만들고 했던 그런 이제 공식적인 결정이 6월 30일 날 다 이루어져 갖고 시진핑이 직접 사인도 다 했고 다 넘어간 상태예요. 우리가 이제 썩어 빠진 대한민국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예, 뭐 그거는 이 국제 정치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진핑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제 대국 굴기, 그러니까 중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그런 이제 외교 정책 노선에서 과거 등소평 시대 때 이제 얘기했었던 화평 발전, 세계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평화를 이제 이뤄가면서 이제 발전하겠다 하는. 그래서 G2의 야욕을 포기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이미 다 나 있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8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 공산당 측하고 만나서 실무 협상을 하는 거고 실무 협상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그때 이제 명목상으로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있을지 아니면 국가 주석 자리를 딴 사람한테 양보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 국가 주석하고 마지막으로 사인하는 사인 세레모니만 사실 남은 거고요. 그 얘기가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그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제 그 왕이 외교부장하고 만나갖고 그쵸. 그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의 전체 흐름을 알면 이게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건데 자꾸 JTBC 같은 애들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중국 공산당의 멘트를 왜해갖고 사실을 왜곡해갖고 우리의 위대한 시진핑 대통령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그렇게 쉽게 권력을 양보했을 리가 없지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자꾸 꼬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한다는 거죠.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좋아하는 거는 JTBC 그 중국을 좋아하는 거는 그 당신들 자유인데 알아서 하시고 있는 사실은 제대로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든 말든 해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거죠.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